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지난번에 구형 아이폰에서 신형 아이폰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과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데이터 옮기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터를 다 옮겼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아이폰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폰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을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드리고 그 중에 공장 초기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아이폰 초기화 방법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방법이죠.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에 들어간 다음 마지막에 있는 재설정에 들어가서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은 아이폰을 완벽하게 초기화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다가 가끔 소프트웨어 오류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앱이 충돌나서 사용이 잘 안 된다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초기화를 하고 만약에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따라서 이 방법은 그냥 사용 중에 한 번씩 초기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폰을 초기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이폰과 맥 혹은 일반 컴퓨터를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아이튠즈를 실행합니다. 맥에서는 아이튠즈가 사라졌기 때문에 파인더를 열면 거기 안에 아이튠즈 비슷한 화면이 뜨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간단하게 잘 따라 하셔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먼저 볼륨 업 버튼을 한번 눌렀다 뗍니다. 그 다음에 볼륨 다운 버튼을 한번 눌렀다 떼고요. 이후로 이 잠금 버튼을 10초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꺼지게 되면서 자동으로 재부팅 되거든요. 이때 아이폰이 라이트닝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되는 그 아이튠즈 화면이 뜨게 되죠. 그때까지 누르고 있다가 그 화면이 뜨면 손가락을 떼면 됩니다. 잘 보세요. 누르고 누르면 전원을 끄라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10초간 기다리면 전원이 꺼집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보시면 아이튠즈가 사라진 걸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좀 더 기다리면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아이폰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업데이트 또는 복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초기화를 하면 돼요. 원래 이 상태에서 초기화를 하면 당연히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복원 및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취소를 하면 복원이 안 되고요. 당연히 복원 및 업데이트를 하면 초기화가 됩니다. 자, 보면 사용자의 아이폰이 초기 설정 값으로 복원되었고 재시동 중입니다. 아이폰을 연결 상태로 두십시오. 아이폰이 재시동된 후에 사이드바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아이폰이 재부팅 과정 중이고요. 재부팅이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아이폰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아이폰을 초기화했습니다. 아이폰을 초기화했는데 이 방법은 리커버리 모드죠. 따라서 판매를 위한 초기화 모드가 아니라 사용 중에 소프트웨어 오류나 아니면 다양한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초기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진짜 공장 초기화는 아니고요. 공장 초기화를 위해서는 다른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물론 방법은 리커버리 모드와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폰과 맥 혹은 컴퓨터를 케이블로 연결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맥을 기준으로 파인더를 열고 폰의 이름을 클릭하면 아이튠즈 화면이 뜨게 되죠. 이 상태에서 설명드리는 단계를 하나씩 거치면 되는데요. 이 방법이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볼륨 업 버튼을 간단하게 눌렀다 떼고요. 그 다음에 볼륨 다운 버튼을 눌렀다 떼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10초간 누릅니다. 잘못 눌렀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볼륨 업 버튼, 볼륨 다운 버튼, 그 다음에 전원 버튼. 볼륨 업 버튼, 다운 버튼, 전원 버튼. 그러면 이 상태에서 10초 동안 잠금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볼륨 다운 버튼을 같이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5초 동안 다운 버튼 함께 누르면 자, 보이시나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화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 지금 복구 모드 이 표시가 뜨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DFU 초기화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아이폰 초기화를 하면 그러면 보고 있는 업데이트라고 뜨죠? 이게 바로 DFU 모드라고 합니다. 자, 몇 번의 실패 끝에 공장 초기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공장 초기화를 하는 그 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제가 애플코리아 쪽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애플코리아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확인한 바로는 공장 초기화와 리커버리 모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두 방법의 진입 방법이 다를까요? 이 부분은 또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애플코리아 쪽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리커버리 모드는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한 방법이라 현재 애플코리아 쪽에서도 애플 측에서도 리커버리 모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시중에서 얘기하는 그 공장 초기화 방법은 실질적으로 허가받은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플코리아 쪽에서 발표한 대로 리커버리 모드와 공장 초기화 모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그 방법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뭐 공장 초기화를 했다고 해서 포렌식에서 안 걸리고 리커버리 모드를 했다고 해서 포렌식이 걸리고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혹시라도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리커버리 모드는 걸리고 공장 초기화하면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공장 초기화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플코리아 측은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하네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리커버리 모드만 적용해서 초기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혹시라도 덜 믿었다 나는 그래도 시중에 알려진 대로 공장 초기화 방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마지막에 알려드린 그 공장 초기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진 않죠, 그렇죠? 쉽진 않은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공장 초기화 방법과 리커버리 모드 두 방법이 최종적으로는 그 진입하는 그 루트와 그리고 포맷하는 그 방식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리커버리 모드와 그 공장 초기화 방법 두 가지를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애플코리아 쪽에서 리커버리 모드만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리커버리 모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초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공장 초기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것 다 끝나고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